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커뮤니티 방에서 캔리님이 공유해주신 여러 자료나 대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시켜 나가보려 합니다. 지난 수년간 캔리님과 여러 정보를 공유를 해보고 의견을 나누어 보았을 때 이분의 인사이트를 알아두는 것이 파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분은 모더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 해외 메가 모더와 친분을 쌓아가고 있고, 실제 코어팀 있는 개발자 채팅란에서 여러 코어팀과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거의 모든 네임드 파이 인플루언서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현재까지 코어팀의 정식 공지나 여러 챗 대화 내용을 모두 폴더화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 생태계는 이 파이 코어팀 멤버와 커뮤니티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정보를 자주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개발자 채팅란에서 코어팀과의 대화 내용을 잠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올해 오픈 메인넷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일부 개척자들은 이번 KYC 유예기간 연장으로 인해 오픈 메인넷 출시도 늦어질 것이라고 추측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 멤버 셰리 오렌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희는 이전에 오픈 네트워크 업데이트에 대한 블로그를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픈 네트워크 출시에 대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해서 최근 유예기간 연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메인넷 출시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시니어 채팅창에 모더들과의 대화를 확인을 해보면요, 한 모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YC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유로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오픈 메인넷 진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는 채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한 개척자가 얘기를 합니다. 2024년 말까지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코어팀이 자꾸 또 다른 약속을 타협하는 것이 될 것 같다라는 좀 부정적인 글에 시니어 채팅방의 모드는 아니 이 유예기간의 발표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과연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요? 오픈 메인넷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또 전 메가모더인 GOTN 같은 경우는 오픈 메인넷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는 현재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발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개척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그런치킹 모드는 누구라도 이 오픈 메인넷 목표가 변경되었다라는 발표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누군가 그게 사실이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더 이상 가짜 정보를 나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고, 유예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오픈 메인넷 출시 계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마그 완료 숫자를 가지고 올해 오픈 메인넷이 안 될 거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숫자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오픈 메인넷 출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3일 비공개 AMA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오픈 네트워크는 끝이 아니라 계속 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오픈 메인넷은 KYC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픈 메인넷 출시 전에 모든 KYC 문제 해결이 사실 되지 않는다, 그래도 오픈 메인넷은 출시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KYC는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계속 잔존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요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청디아오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보류 중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KYC 업데이트에서 명확히 설명한 것처럼 KYC 이슈는 롱테일 형태로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개발 코너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해결할 때까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커뮤니티 전체가 오픈 네트워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 모든 코너 케이스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커뮤니티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상당수의 사람들을 차단하는 사례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네트워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자 계속되는 일입니다. 즉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도 KYC 팀은 다른 코너 케이스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특별한 특정 시나리오를 막는 코너 케이스의 롱테일이 전체 커뮤니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오픈 메인넷의 다른 모든 측면이 준비되었지만 특정 측면에서 아직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노드에 있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아있는 특정 부분의 추가 항목이 완료될 때까지 전체 오픈 메인넷 출시를 연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하고 그 이후에
이러한 항목 중 일부를 계속 개선하고 완료할 여유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AMA에서 있었던 내용의 일부이고요. 또 얼마 전에는 올해 두 번째 비공개 AMA가 있었는데 여기서 청디아와 니콜라스는 노드 기능이 모두 출시가 되지 않아도 오픈 메인넷 출시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상당한 기능의 새 노드가 출시가 되고 다음 주 또는 2, 3주 내로 출시가 될 수 있다. 또 노드의 향후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다중 네트워크와 노드 버너스가 있고 또 노드 작업팀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또 새로운 테스트넷 2에서 새로운 노드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더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보너스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부정 노드와 올바르지만 보너스를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계획, 이 보너스 양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또 부정 노드 제거 결과 및 진행, 복제나 차단, 보너스 중복자, 채굴률을 또 상승시키는 부분, 그리고 슈퍼노드나 리눅스, 각종 노드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도 오픈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노드 외에도 그 기능이 구비가 되지 않아도 코어팀에서는 최소한 구색을 갖추고 오픈 메인넷을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두고 있고 그것이 올해 최근 비공개 AM에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랜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항상 코어팀은 설정된 목표를 최대한 맞추려는 의지를 보여줘 왔다. 지금 이 얘기를 켄리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코어팀의 계획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마그 숫자 달성이나 다른 기능과 버그로 현재 둘러싸여 있긴 하여도 최소한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오픈 메인넷을 올해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이미 저와 소통하는 일부 개발자들은 저보다 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YC 통과 숫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KYC 통과자 수를 통계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KYC 통과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9일에 1300만 돌파가 마지막 오피셜이고 당시 하루에 3만 명 이상도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1400만이 돌파될 것 같았는데 안 그래도 지난 모더 행아웃 세션에서 코어팀의 언급을 보자면요. KYC 통과자 수는 몇 주 전에 1400만을 달성한 것 같다. 현재는 아마도 1430만에서 1450만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보면 KYC는 현재 14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몇 주 전에 클리어했습니다. 현재는 1450, 1460만 명 또는 1430만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현재 이것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공지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보통 100만 명씩 증가가 되어 통과가 되면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따라서 KYC 1500만 목표는 10월 중순이면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 앱 수치에 관해서도요. 2023년 12월 28일 공식적으로 40개가 발표가 되었고 올해 3월 15일에는 50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9일에는 70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오피셜 발표이죠. 그리고 지난주 코어팀의 추측에 의하면요. 총 앱의 수는 80개에서 90개 정도에 도달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코어팀의 셰리 오렌지의 추측일 뿐이고요. 이것은 전문 담당 코어팀 멤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이 앱의 숫자는 코어팀이 그냥 100개로 현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이 파이 앱 달성 숫자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재밌게도 오픈 메인넷 달성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KYC 통과 목표 수가 가까울수록 저 앱의 숫자도 100개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해서 말이죠. 따라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숫자는 2024년 후반에 달성될 것이고 이는 올해 오픈 메인넷 출시 목표가 기존 변하지 않는 계획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을 조절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초로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초 오픈 메인넷 조건 발표 당시 제가 텔레그램으로 저러한 조건들은 모두 원론적이며 피상적에 불과하고 실제 코어팀의 속내는 오픈 메인넷 출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계속 지치지 않고 기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추정 또한 저는 앱 숫자 조건과 현재 KYC 숫자 달성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설적으로 코어팀이 뭔가가 부족해서 조건을 충족 못하여 내년으로 미뤄진다라는 논리는 전혀 지금 저에게 설명하는 논리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낮은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만 보고 오픈 메인넷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먼저 현재 왜 마이그레이션이 멈추는지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디아와 니콜라스의 설명을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YC든 마이그레이션이든 이 모든 게 보안 쪽과 관련이 있으며 이렇게 오래 길어지는 이유도 모두
보안과 1인 1계정 같은 부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그러질 때 고착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이 고착을 하나하나 뜯기에는 리소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코어팀은 프리세일 ICO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SEC 때문이든 뭐든 현재 약 40명 50명 인원 매우 적은 개발팀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미 KYC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길어지고 있는지, 고착 문제라든지 KYC의 알고리즘, 그리고 검증 작업의 경험까지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설명을 주었습니다. 이해가 쉽죠? 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청디아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의존성 문제가 플래그를 발생시키는지, 왜 진행하면 안 되는지,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블록체인에 계속 푸시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작업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시 중지를 통해서 저희 팀은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구현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존성 시스템에서 어떤 플래그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존성과 이러한 종류의 보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서 중단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보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니콜라스는 이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자동화하지 않은 새로운 코너 케이스가 발생할 때마다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우 신중하게 분석을 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 계속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앞으로 이런 코너 케이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자동화하는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와 이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올바르게 처리가 됩니다. 방금 예로 든 것이 바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예이지만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에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보안을 위해서 가능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코어팀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가동이 될 때 어떠한 보안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냥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개발자가 다시 가서 체크를 하고 수정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2022년 12월 마그 고착자들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둥둥 고착된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걸 니콜라스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개발자 렉스에 따르면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하루에 50만 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모바일 밸런스를 2차례 이상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지갑을 적시에 리필하는 절차를 구현해서 파이오니어의 파이 잔액을 최고 랩에서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그리고 수천만 명의 마그를 계속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작 5만 개, 10만 개로 어떻게 생태계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러한 하루 몇십만 숫자는 코어팀의 계획이기도 하고요. 계획을 떠나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및 향후 마이그레이션이 오픈 메인넷 전에 나와야 될 것이라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일부 유저들은 유통량이니 뭐니 파이 가격만 걱정을 했겠지만 이번 3분기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가 코어팀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3분기에는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분기 내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가속하기 위한 더 많은 변경사항이 3분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작업 중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난 9월 20일에 코어팀의 미팅에서는 현재 마이그레이션의 중단 이슈는 기술적 문제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우선순위 작업도 존재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이 언급을 하길 현재는 분기 말 9월 말이고 모든 팀원들이 다음 분기의 목표와 같은 OKR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많아서 좀 더디긴 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는데 몇 시간, 어쩌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마이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코어팀 IHM의 말을 들어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오픈 메인넷 전환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꺼져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코어팀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캔니님이 설명을 하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노드팀에 많은 리소스를 부여했다라는 것인데요.
코어팀에 케빈이라는 개발자가 있고 현재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개발자 같은 경우는 2023년에는 개발자 포털, 에코시스템 목록, 파이넷, 지갑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1차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던 개발팀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예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어팀 멤버가 이렇게 담당 영역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코어팀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 즉 부서가 딱 나눠지면서 시스템이 고정화되지가 않고 계속 자리를 이리저리 급한 곳에 투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앞서 말한 노드에 많은 리소스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니콜라스의 말을 상기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코어팀은 마이그레이션보다 노드에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선순위가 노드인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내년으로 미루려고 마이그레이션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은 해결이 될 것이고 제가 너무 길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올린 글을 하나씩 뜯어보시면은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속도라든지 코어팀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니콜라스에 따르면 5.0 버전의 노드, 즉 메인넷을 위한 초기 노드가 이번 달에 업데이트가 되었어야 할 텐데 이번 달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노드가 가장 핵심일 것이고요. 현재 모더들이 이 노드를 테스트 중입니다. 예컨대 테스트넷 2.0에 들어가는 이 노드가 핵심인 것이고 이 테스트넷 2.0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트코인 골드가 보여준 바 있다라고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비트코인 골드가 오픈메인넷 출시 전에 테스트넷 2.0으로 마지막으로 안정성 부분을 확인하고 오픈메인넷을 얼마 있다가 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코어팀이 오픈메인넷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노드 테스트넷 2.0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드 보너스 문제도 코어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리소스가 또 엄청나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니콜라스가 채팅에서는 노드 보너스 질문에 현재 인원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대화 내용은 사실 좀 나온 지 됐지만은 다시 읽어드리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키텍처를 변경하려면 상당한 양의 작업이 필요하며 노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오픈 포지션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합류하고 싶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알고 있다면 이 문제와 다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캔니님 같은 경우는 출처 표기나 이런 긴 문장, 긴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겨왔던 그런 파이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긴 정보를 공유를 해도 커뮤니티 쪽에서는 전혀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글이 길어지더라도 최대한 원본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서 코어팀이 기술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세싱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술적 문제는 기술력 부족도 아니고 오픈메인넷이 연기되는 근거도 아니다. 사실 이거는 좀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휩쓸린 여론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저런 분들은 다 털리시는 겁니다. 파이의 장점은 암호화폐 입문자들이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락건만 하고 홀딩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나의 부를 축적할 단서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대화 내용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캔니님이 채팅방에서 대화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화를 잠시 한번 요약을 해보고 제 생각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어팀과 메가모도, 모더, 또 개발자 선에서는 그 어떤 미동도 없는 상태였죠. 대화에서 볼 수 있었듯이 원래 예측한 대로 실행을 했을 뿐인데 이미 다 공지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스탠스인 거죠. 코어팀이 올해 오픈메인넷을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유예기간 연장과 오픈메인넷 이 시기의 목표는 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어팀이 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재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치는 수치적인 부분일 뿐 실제 코어팀이 오픈메인넷 시기 목표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제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요. 코어팀이 이렇게 캔니님처럼 나와서 소통을 자주 해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현재 파이 프로젝트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들기도 했었고요.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왜 코어팀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전달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가장 베스트 옵션은 내부에서 현재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프로세싱이 왜 멈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는 게 매우 핵심적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캔니님이 채팅방에 오셔서 여러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커뮤니티 방에 있는 사람들도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렇게 캔니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이 이야기를 또 잘못 해석을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또 살을 붙이게 되고 단어를 또 원하는 쪽으로 바꾸어서 소문을 공유하는 분들 또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함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굳이 내가 맞다, 당신이 틀리다라는 쪽으로 과격한 전투 모드로 또 들어갈 필요는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픈메인넷의 이 대충적인 기관과 방향성은 잡혀졌기 때문에 사실 오픈메인넷은요 올해 11월에 출시가 되든 12월에 출시가 되든 내년 1월, 2월, 3월에 출시가 되든 저는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개선이 되어서 오픈메인넷이 출시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와 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니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보를 다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누가 이런 팩트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맞다, 당신은 틀렸다 이런 방식의 논쟁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스스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 제가 마음속에서 계산하고 있는 확률만 조정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캔니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준 여러 코어팀의 수많은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아직 올해 안에 오픈메인넷을 타겟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건부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년에 오픈메인넷이 될 확률이라는 것도 똑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코어팀의 현재 대화의 화법도 한번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급 연기가 된 프로젝트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고착 문제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과연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현재 진행 사항을 봤을 때는 내년 초 오픈이 확률적으로는 좀 더 높지 않겠냐라는 추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점진적 오픈메인넷 가능성도 현재 나왔기 때문에 올해 50%, 내년 50%, 딱 5대5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계산 추론 방식을 고집을 하게 되면요. 누구의 주장과 어떤 의견에 어떤 불필요한 감정적 싸움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코인을 홀딩하는데도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 생각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 캔니님 정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여러 코너 케이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